나는 요즘 아침마다 아내가 마시는 차 냄새를 유독 신경 써서 맡는다. 루이보스 차다. 임신하고 나서 카페인을 끊겠다며 바꾼 차인데 아침마다 그 붉은빛 찬물이 머그잔에 퍼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따뜻하고 좋은 냄새인데 그 냄새가 요즘 내 가슴을 누른다.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낯설고 괴롭다. 나는 올해 46이 되었다. 늦은 결혼이었다. 아내 지연이와 내가 혼인신고를 한 건 내가 42, 아내가 41 되던 해였다. 주변에서 다들 늦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 서두를 수가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아내도 나름의 긴 시간을 거쳐서 나한테 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연이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 이야기를 했다.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고 싶다고, 아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진지하게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아이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는 걸 전제로 출발했다. 그런데 결혼 첫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40 넘어서 결혼한 부부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라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지연이도 초조해하기는 했지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함께 병원을 가보기로 했다. 기초검사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시험관 시술도 고려해보자고. 검사 결과를 봤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걸 들을 때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자의 수가 극히 적다는 말, 운동성이 거의 없다는 말,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렵다는 말. 그 말들이 귀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불임.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지연이는 그날 나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혼자 진료를 받겠다고 했다. 아내한테도 검사가 있었고 우리 둘 다 각자 따로 결과를 받는 날이었다. 내 결과를 받고 대기실로 나왔을 때 지연이는 잡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읽고 있는 건지 그냥 들고 있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나는 그날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료실에서 나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집으로 왔다. 지연이는 자기 결과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문제가 없다고.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했다. 내 결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시작된 게 그날이었다. 처음에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려고 했다. 며칠 안에 이야기하자고 혼자 결심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어도 나는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내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 간절함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이었다. 내 입으로 그 꿈을 닫아버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혔다. 지연이는 달마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달력을 들여다봤다. 배란일을 체크하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달력 앞에서 아내의 등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뭔가가 조금씩 무너졌다. 나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그 말을 반복했다. 아내한테 하는 말인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를 말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다시 가을이 되었다. 결혼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 소식은 없었다. 지연이가 조용히 시험관 시술 이야기를 꺼냈다. 진지한 목소리였다. 한번 해보자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시도해보자고.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면 내 정자를 채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상태가 드러날 것이었다.
아내가 알게 될 것이었다. 그게 두려웠다.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고 실망시킨다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달랐다. 이 결혼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지연이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무서웠다. 시험관 시술 상담 날짜를 잡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밥을 멈췄다. 속이 안 좋다고 했다. 그냥 피로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침마다 입이 쓰다고 냄새가 맡기 싫다고 했다. 나는 그 증상들이 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아내가 직접 말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으로 떨리는 건지, 놀라움으로 떨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 때문인지, 그 떨림의 이유가 나는 단 하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나는 그 눈물을 보면서 웃어야 했다. 그래서 웃었다. 안아줬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었다. 약 5주 차라고 했다. 초음파 화면 속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다. 의사가 심장 소리가 곧 들릴 거라고 했다. 지연이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을 꼭 쥐었다. 내 손을. 나는 그 손을 잡으면서 화면을 봤다. 그 작은 점을 보면서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내내 행복해 보였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출산 예정일이 언제가 될지. 그 이야기들을 하는 지연이의 얼굴이 밝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행복이 진짜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그 행복의 근거를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 사이에서 혼자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욕실에 오래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봤다. 내가 불임이라는 건 확실하다.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임신을 했다. 이 2가지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 생각이 처음 떠오른 순간 나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았다. 지연이는 나한테 진지한 사람이었다. 우리 결혼 생활 동안 그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올라왔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이 먼저였고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불쑥 끼어들었다. 나는 지연이의 일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서도 안 할 수가 없었다. 결혼 이후 지연이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내봤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한다. 집에 있는 날도 많고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 날도 있다. 혼자 카페에서 작업하는 날도 있고 가끔은 협업 작업으로 외부에 나가기도 한다. 그 외출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른 가능성의 문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싫었다. 믿어야 한다고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정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 달쯤 그렇게 보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태명도 같이 지었고 산부인과도 함께 다녔고 아내가 입덧이 심한 날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다. 걱정하는 남편처럼 행동했다. 아니, 걱정은 진짜로 했다. 그게 더 복잡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로
그 아이를 걱정하는 내가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들지 않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결혼하기 전 처음 지연이와 진지하게 미래 이야기를 나눴던 밤이었다. 그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입양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함께 키우는 것 자체가 부모가 되는 거라고. 나는 그 말을 그때는 그냥 좋은 생각이라고 흘려들었는데 지금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기억이 위안이 되는 동시에 더 혼란스럽게도 만들었다. 지연이는 처음부터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설령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이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생각이 틀렸다면 나는 지금 무고한 아내를 오욕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매일 밤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2달이 지났다. 아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임신 이후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날카로운 게 사라지고 어딘가 둥그러진 느낌. 나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했다. 작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퇴근하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고 내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주무시라는 말을 했다. 그 다정함이 나를 더 괴롭혔다. 다정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다정하기 때문에 의심이 부끄러운 것인지. 양방향으로 다 상처가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말을 잃어가고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 때 대화가 짧아졌다. 지연이가 한 번은 나한테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회사 일이 좀 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실제로 나는 온종일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 걱정이 회사 일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강변 산책로였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갈대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밭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그걸 한참 바라봤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되는 상태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스스로한테 물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와 헤어질 것인가? 아이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그 질문들에 나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이 아이가 기적처럼 정말 내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내를 의심하며 보낸 이 2달이 얼마나 비겁한 시간이었는지를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산책에서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숨기고 있던 것을 아내한테 말하기로 결심했다. 아이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 결과 이야기였다. 결혼 첫 해에 받은 검사 결과. 내가 불임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했다. 그걸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심하는 건 순서가 틀린 것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물소리가 멈추고 아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말을 꺼냈다. 결혼하고 검사를 받은 날 이야기부터 의사한테서 들은 내용을 아내한테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하면서 목이 잠겼다. 2해 가까이 혼자 안고 있던 것을 꺼내놓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은 몰랐다. 지연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길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아내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놀란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인지. 그 표정은 단 하나로 읽히지 않았다. 복잡했다. 지연이가 말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같이 알아봤으면 됐을 것 아니냐고. 혼자 그걸 다 안고 있었냐고.
나무라는 말이기도 했고 안타깝다는 말이기도 했고 그게 뒤섞인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아내가 한 말 속에서 내가 찾던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냐는 말은 없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는 말도 없었다. 그냥 왜 말을 안 했냐는 말뿐이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아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말뿐인 건지 아니면 아직 꺼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 말뿐인 건지. 나는 답을 모른다. 아직도. 그리고 어쩌면 나는 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을 모른 채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세상에는 알아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이 들면서 조금씩 배워왔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 중 하나인지도. 아내의 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도 아침에 루이보스 차 냄새가 났다. 지연이가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뭔가를 읽고 있었다. 햇살이 그 사람 얼굴에 닿아 있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 서서 잠깐 바라봤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게 나한테도 뭔가를 남긴다는 걸 알았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사랑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어떤 것인지. 그냥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다.